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부터 한다면 뭐부터 보는 게 좋을까? 일단 저는 실수를 줄여야 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제목처럼 걸을 건 걸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유니버스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애널리스트가 커버되든지 아니면 HS 코드가 있든지 아니면 수주 잔고가 이제 누적이 되고 있든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것들을 유니버스라고 우리가 투자 가능한 종목군이라고 이제 구성을 한다고 봅시다. 어떤 투자자들은 나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싼 거로만 투자를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성장 모멘텀이 좀 뚜렷한 것들로만 유니버스를 구축을 하겠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 유니버스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유니버스를 이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숫자를 위주로 많이 이제 고민을 해요. 뭐 시가총액 상위 몇 %에 들어가는 것들 위주로만 하든지 뭐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뭐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펀드가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할 거고 그렇지 않고 중소형주를 하더라도 뭐 시가총액 뭐 2천억, 3천억 이상만 플레이한다라는 게 회사 내부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규정들이 굉장히 리스크를 방어해 주더라라는 게 이제 제 경험이에요. 우선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이제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애초에 유니버스 설정 단계에서도 걸을 건 걸러 놓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메모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연속 적자, 관리, 환기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에는 환기가 되더라도 좀 볼만할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이 작은데 뭐 연속 적자에다가 관리, 환기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아예 투자 대상 가능한 종목군에서 제외하고 걔네들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신경을 아예 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내가 투자 가능한 유니버스 종목군 내에 있는 종목들의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지. 생판 이제 거의 뭐 거들떠 보도 않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팀에서 아예 이런 거를 편입 못하게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굳이 이제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숫자 너머로 뭔가 이 정성적으로 발라내야 되는 이제 걸러내야 되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 제가 8가지 정도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전환사채랑 신주입수권부 사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기관 투자자 이외의 사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투자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관 투자자들한테 받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투자 조합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들도 뭐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대부분 제가 봤었던 경험상으로는 투자 조합이나 일반 개인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사모펀드를 많이 발행하는 기업들은 별로 좋은 기업들이 아니더라라고 이제 결국 이제 희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사채권을 투자를 하는 경우이고 그게 뭐 지금 잔여 사채권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 뭐 1개, 2개 정도 남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환사채가 미전환된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일단 남아있는 사채권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그게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한 거면은 그래도 그 회사는 건실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 이외에 무슨 조합, 무슨 개인 뭐 이런 것들이 투자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아예 거들떠 보지 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특관자랑 대여증 이상한 거래가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찾아내냐면 일단 제가 뭐 삼성전자는 특관자랑 이상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일반적인 어떤 기업을 골라버리면 그 기업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분기보고서 같은 데 열어서 보면 이 주석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삼성전자가 이든 다른 어떤 회사이든 간에 이 주석,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특수라고 검색을 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룹사들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들 경우에는 이게 뭐 회사의 임원이나 어떤 이상한 회사에 대한 대여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여가 있는 어떤 특관자의 거래가 있는 기업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시고 아예 그런 기업들은 간혹 이제 감사 의견이 안 나와서 골로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와의 메인 매출 거래가 이상한 경우 또는 이제
야, 이거 무슨 법인인데 최대 주주한테 돈 몰아주는 게 눈에 보이냐? 이런 기업들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주석에 특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공여 등 이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뭐 이상하게 대주주와의 어떤 거래가 지나치게 이제 뭐 대여나 이런 것들로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피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것들은 무슨 퀀트나 무슨 데이터로서 유니버스를 구성할 때 걸러낼 수가 없어요. 다 발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 너머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예 애초에 유니버스에 집어넣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사끼리 자산 주고받으면서 주고받는 거래가 있는 경우, 이거 좀 수정이 제가 서둘러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A 상장사가 B 상장사에 투자하고 B 상장사는 C 상장사에 투자하고 C 상장사는 다시 A 상장사에 투자하는 거죠. 그게 전환사채든 뭐 자산 양수도 거래든. 근데 이런 경우는 서로 간의 어떤 자본 공동화를 일으켜서 이게 썩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상장사 중에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누구누구 주식 뭐 이래가지고 이름 있는 그런 대표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은 저는 아예 그냥 투자 가능 대상 종목으로 분류해 놓지도 않습니다. 뭐 Z 그룹, 그다음 뭐 H 무슨 그룹, 뭐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또 뭐냐 Q 무슨 그룹, 이런 그룹들은 아예 그냥 특관자와 대여도 걱정되고 상장사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진짜 싫어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낮은 기업. 그러니까 최대주주 지분율은 여기 주주에 관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대주주 지분율이 아주 대기업인 경우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특관자를 포함해가지고 의결권이 통과가 되려면은 4분의 1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좀 모자라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 10%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 최대주주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회사 돈을 예를 들어 A 회사를 쥐고 있는 최대주주가 지분율이 10% 미만이면 그 최대주주는 어떻게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가 좀 적더라. 그렇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낮은 기업은 주주한테 불리한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에 콜옵션이 있거나 또는 회사 돈을 타사에 매각을 하고 그 타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던가 뭐 이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최대주주가 명확하지 않는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뭐 법인들이 있거나 개인 이름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만한 법인들이면 되는데 무슨 조합이 최대주주거나 무슨 법인이 최대주주인데 그 법인 위에 또 법인이 있거나 이렇게 옥상옥 구조로 되어 있는 어떤 그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최대주주가 명확하지 않는 기업들은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최대주주가 명확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최우선 기피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이 안 돼요. 그리고 전 지주사도 투자 안 합니다. 지주사도 사실 보시면 지주사는 사업회사들이 다 올라가고 나서 뒤이어서 이제 이거 사업회사들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지 않았어? 한번 볼까? 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들이라서 최우선 종목이 아니고 되려 이제 지주사가 많이 뛰어다니면 시장이 이제 거의 뭐 고점에 다다르는 어떤 형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주사는 배당 말고는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업회사를 우선으로 공부를 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 지주사는 여러 가지 사업 철퇴반쪽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뭔가 매력을 느끼기도 힘들고 그 지주사를 열심히 이제 봐봐야 사업부별로 뭐 다 분석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뭐 주가가 짜릿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는 비용 대비 뭐라 해야 되지? 가성비가 떨어진다 해야 되나? 어쨌든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공부할 바에 그냥 사업회사 하나씩 발라서 공부하는 게 낫고 그 사업회사에 투자하는 게 낫다. 그리고 시가총액 허들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어떤 종목들만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거기에 기회가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도 안 하고 뭐 심지어 2000억 미만에서도 그런 것들에서 이제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보석을 발굴해가지고 크게 해먹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삼성전자한테 납품을 한다거나 무슨 대기업한테 납품한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이벤트들이 껴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업 탐방을 하면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을 후벼 파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의 어떤 큰 항공모함 같은 방향성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것들인데 그 시가총액 좀 큰 것들은 그래도 회사가 검증된 거거든요. 이게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은 회사가 내부가 시스템적으로 어떤 돌아가는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큰 회사들, 심지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또는 투자자문사에서도 시가총액 2천억 미만은 이제 투자하지 말자라고 이제 내부 규범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난 시가총액 2천억 미만으로는 투자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있는데 너무 해먹으려는 게 눈에 보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A 산업이 굉장히 좋아진다. 근데 그 A 산업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산업과 관련이 없는데 A 산업에 뛰어들어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A 산업에서 영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근데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뭐 타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A 산업에 진출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인기 있는 사업을 우리도 하고 있어라고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좀 거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최우선으로 대장주들이 먼저 가고 나서 그 대장주들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후순위에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어, 똑같은 거 하고 있어, 우리도 이쪽에서 같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들의 종목들은 대부분 2등주, 3등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2등주, 3등주는 그런 2등주, 3등주가 올라갈 때는 거의 시장이 끝물릴 가능성이 있고 그런 2등주, 3등주는 플레이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결국 이제 시간 지나면 대장주는 더 가고 2등주, 3등주는 아예 그 신사업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안 되면 다시 원위치로 꼬라박는 거고 뭐 좀 잘 돼도 한 숫자 나오는데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공부할 때는 대형주랑 그 다음에 대장주들, 대표주들 이런 것들을 좀 업종의 어떤 대표주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주 중에서도 너무 해먹으려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보도자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든가 막 변명하듯이 나오는 어떤 보도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우리 없어 뭐 이러면서 그런 기업들도 좀 피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데 이 1번부터 8번 사이에 몇 가지가 겹치는 경우들은 아예 유니버스에서 제거를 해서 여러분들의 애초에 위험에 처음부터 노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